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되게 헷갈리고 막 정신없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네, 좀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서 행태론이 뭔지,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론이 뭔지, 현대적인 관점의 리더십이 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복습해 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성론은 리더가 타고 태어난 특성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특성, 속성, 자질 다 같은 표현이고요. 업무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의 스타일이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어요. 171번 X가 되고요. 172번입니다.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이 특정한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맥락의 일종의 상황이죠.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17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173번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아시겠지만 거래적 리더십과는 반대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이 이전의 리더십 이론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혁적 리더는 현대적인 거래적 리더와는 구분되는 리더를 설명하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지도 않고요. 거래식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73번 X가 됩니다. 자, 174번입니다.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 그리드 모형 아시겠지만 이거는 행태주의입니다. 리더십의 상황론 아니기 때문에요. 17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175번입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 제가 리더의 이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피들러가 이야기했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에서의 상황 변수는 크게 세 가지.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 그 다음 직위 권력, 그 다음 리직화, 과업의 구조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란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직위 권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황론적 리더십을 포함한 그러니까 상황 적합적 리더십을 포함한 상황론적 3차원 리더십 이론은 제가 상황 변수를 꼭 외워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틀렸습니다. 부하의 성숙도는 오히려 허쉬와 블렌차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물 중화물 접근법. 리더십 대체물은 리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리더가 없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리더 입장에서는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죠. 구도화되고 일상적이고 애매하지 않는 과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리더가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리더십의 대체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대체물 맞습니다. 자,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가 성숙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리더십의 효과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을 지, 설, 참, 위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178번입니다.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요. 아시겠지만 리더십의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누죠. 네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 변수 두 가지,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환경,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부하의 VIE가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에 따르면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는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부하들이 상대적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창의적인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리더십은 참여적인 형태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9번입니다. 허쉬와 블란차드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뭘 설명하느냐?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한다. 성숙도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요. 허쉬와 블란차드의 모형은 경로 목표 모형, 지금 보시는 하우스의 모형이 아니라 요거는 상황 적합 아닌 허쉬와 블란차드의 3차원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표현하죠.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는 X가 되는 선지입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 나와 있네요. 변혁적 리더십은 성과 계약에 의거하고 부하 직원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교환 관계, 이걸 기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통한 교환 관계는 거래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80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81번.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제가 영지계라고 얘기했죠. 카리스마, 영감, 지적인 자극, 개별적 배려 네 가지입니다.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참여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외 관리는 오히려 거래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82번 X입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른 보상, 예외적인 관리를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거래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183번은 X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기계적인 조직에 적합합니다. 기계적인 조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조직에 적합한 건 오히려 거래적 리더고요. 변혁적 리더는 오히려 유기적인 조직 체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적 배려, 가형직의 개별적 배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X가 됩니다. 변혁적 리더십 중에서도 카리스마적 리더가 이 변혁적 리더십의 한 구성 요소인데, 리더가 뭔가 특출난 성격이나 능력, 이걸 통해서 중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추종자들과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설명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그린리프가 주장했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구성원을 섬기는 리더십이죠.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더가 부하들이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부하들의 이런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86번은 X가 됩니다. 187번 블레이크와 머튼은 직원 지향형의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레이크 머튼은 직원 지향과 업무 지향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표현은 현재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는 가형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감이나 지금 보시는 지적 자극이나 개별적 배려는 들어가지만 자유방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카리스마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X입니다. 자, 바스가 제시했던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자부재적 개발을 돕는 개별적 배려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황이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잠깐만 조정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 배려하기 때문에 189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90번입니다. 에반스 하우스의 경로 목표 리더십 이론과 LPC 점수. 네. 실제 하우스 에반스의 내용은 LPC 점수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오히려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에서 LPC 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190번은 X입니다. 리더 구성원의 교환 관계에 관련된 리더십 이론. 리더와 구성원이 높은 동기성이나 동기순이나 도덕성으로 서로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리더가 일부의 구성원을 내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줄 때 실제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론은 도덕성과 동기순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191번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좀 꼼꼼하게 복습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우리 오늘 리더십 이론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